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 3월 20일 목요일 뉴스독립국은 데일리 고발뉴스입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AS 기사들의 노동 실상을 고발하는 광고가 끝내 좌절됐다고 합니다. 돈을 준다고 해도 광고를 실어주는 신문이 없었기 때문이라는데요. 언론의 삼성 눈치 보기, 이 정도면 정말 갈 때까지 갔다는 느낌입니다. 광고를 추진했던 쪽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한 신문의 경우는 이 광고를 실으면 삼성 쪽 광고가 들어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광고를 실을 수 없다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신문이라는 말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의 의견이 아닌 삼성의 의견을 실어주니까 삼성신문, 삼문이라고 할까요? 문제의 그 광고 바로 이 광고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저희 고발뉴스닷컴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뉴스독립군 고발뉴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제보다 3분 줄었네요. 모두 5,783분의 고발뉴스 정기구독 후원자 제공입니다. 청와대에 계신 그분, 암덩어리 처부숴야 할 원수 등 강경 발언을 해가며 규제 개혁에 열심이시죠. 그런데 공영방송인 KBS와 MBC, 규제 개혁 관련 공방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방적으로 오늘 청와대 규제 개혁 회의를 생중계하는 바람에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공영을 포기하고 관영방송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이러다 청와대 반상회까지 중계하는 건 아닌지. 오늘 KBS 새노조는 수신료 인상하자면서 관제방송을 하면 어떻게 하냐라며 피켓팅을 벌였습니다. KBS 새노조 구성원들 그리고 KBS 새노조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양심을 가진 방송인이라면 수준의 가치가 말 그대로 감동으로 전해져야 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근데 지금 김한영 사장이나 임창건 본부장이 하는 행태를 보면 수신료의 가치를 오히려 정권에 대한 충성으로 전하고 있다, 이렇게 밖에 말을 못하겠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수백억대 세금 탈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명 가수 이름으로 홍콩 등 조세 회피처에 유령 회사를 세운 뒤에 미국이나 일본에서 번 이 수익금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그쪽으로 빼돌렸다는 건데요. 머리들 참 좋죠? 그런데 SM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들은 정확한 내부 정보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 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이 조사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향후 조사가 이 법인 차원을 넘어서 이수만 회장의 개인적 자금 흐름 쪽으로 확대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었죠.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라 네티즌들의 관심도 대단했었는데요. 그런데 검찰,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의 실명이 노출된 명단을 단지 리트윗했다는 이유로 네티즌 27명을 기소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기소된 네티즌들 오늘 첫 재판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표현의 자유를 감옥에 가두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단 문제가 되는 것은 그 트위터리안들의 인적 사항을 어떻게 파악을 해서 기소를 했었는가 하는 거, 이거 이제 반드시 밝혀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차등해서 벌금을 매겼거든요. 3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벌금을 매겼는데 그 벌금의 근거가 뭔지도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헌법에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 있고 이미 리트윗은 무죄라는 것, 무혐의라는 게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 판례에 비추어서 법원은 현명한 판결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구미의 불산 누출 사고 이후 삼성 반도체 화성공장 불산 누출 사고, 그리고 이번 여수 GS 칼텍스 기름 유출 사고까지 화재, 폭발, 누출 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고들을 그냥 넘길 수 없는 이유는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피해 당사자인 주민들은 사고를 일으킨 화학 물질에 대해 정부가 전무합니다. 예방은커녕 사고가 나도 달리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민사회와 정치권은 화학물질 감시 네트워크라는 단체를 출범시키고 법 제도 개선을 위해 나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터지는 재난이 사실은 대응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커다란 재난이 됩니다. 제발 우리 시민들이 이제 몰라서 두려움에 떨는 일은 없도록, 그리고 그것이 기업의 영업 비밀이나 생산성을 이유로 사람 목숨을 앗아가는 그러한 정보 비공개, 정보 사각지대가 없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여러분들의 그런 노력에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첩 사건의 증거 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국정원 직원 김 과장이 유성 씨 사건의 다름 아닌 수사팀장이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유 씨 사건의 팀장이라면 모든 걸 알았을 거고 단지 알고 있던 정도가 아니라 증거 위조를 국정원이 처음부터 기획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은 김 과장의 보고가 대공수사처장과 국장에게까지 올라갔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과장의 입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검찰이 과연 수사를 윗선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고발뉴스였습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기억하시죠? 그 대자보가 어제 100일을 맞았습니다. 지난해 고려대학교 담벼락에 붙은 이 2장의 대자보가 우리 사회 곳곳에 안녕하지 못한 목소리들을 이끌어냈었는데요. 사회적 열풍의 중심에 섰던 그 안녕들 대자보, 그 후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국민 리포터 서머즈 씨가 안녕들 하십니까의 운영진인 고려대학교 강태경 씨를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2013년 12월 10일 고려대학교 담벼락에 붙은 2장의 휘갈겨 쓴 대자보. 이제 누구도 굳이 사용하지 않는 벽보라는 구식 소통수단은 최첨단 모바일 시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소통의 도구는 거듭 진화했지만 우리는 오히려 멈춰섰는지도 모릅니다. 경쟁과 욕망은 탐스러운 꿀처럼 넘쳐 흘렀지만 소통과 성찰, 그리고 직접 쓴 마음의 글은 점점 더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소통과 성찰이 거세된 시대를 이 초라한 벽보는 단박에 깨트렸습니다. 그 안녕들이 3월 19일로 꼭 100일을 맞았습니다. 슬로우 뉴스는 안녕들 100일을 맞아 안녕들 페이스북 운영자인 강태경 씨를 인터뷰했습니다. 사회운동으로서의 안녕들 하십니까는 우발적인 현상으로서의 한계를 갖는 것은 아닐까요? 라는 질문에 구체적인 지도부와 목표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그동안 발언할 기회가 없었던 혹은 그 통로를 찾지 못했던 젊은이들이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말을 해방의 통로로 삼아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과 의견을 폭발시킨 하나의 우발적인 현상에 가까웠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모습을 보면 초기의 활발함과 역동성은 찾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안녕들 페이스북 운영자 강태경 씨는 현상으로서의 속성과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계를 인정하면서 이를 지속적인 사회운동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도 고립되지 않도록 연대해야 한다고 태경 씨는 강조했습니다. 인터뷰에서 태경 씨는 안녕들 100일 동안의 한계와 가능성에 관해 전국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 최소한 그들과의 새로운 네트워크가 생긴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유의미한 변화나 지역 간 긴밀한 연결 지점을 만드는 것은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유지한다는 것이 정말 많은 공이 드는 것임을 확인했고 하다못해 물리적인 교통비를 마련하는 문제부터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습니다. 물리적인 금전적인 부분들도 있고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지점들을 이렇게 극복하면서 이렇게 공동의 무언가를 해보는 것까지 만든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가장 보람을 느꼈던 일을 묻자 뜻이 맞는 사람들에게 연대를 제안하고 호응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를 뽑았습니다. 안녕들 하십니까는 마치 집단 최면에 걸린 채 잃어버린 질문을 나 자신과 옆에 있는 친구에게,
그리고 낯선 당신에게 던졌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안녕들 대자보는 그 질문을 만들었다기보다는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순과 부조리가 사라지지 않는 한 그 질문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고발뉴스 시청자들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고발리포트 슬로우뉴스 서머지였습니다. 새정치연합이 통합신당 정강정책에 6.15 남북 공동선언 등이 빠진 초안을 제시했다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소모적인 이념 논쟁은 피하고 민생이 더 중요하다라는 변명은 오히려 더 거센 비난을 자초했습니다. 시대를 향해 날카로운 직설을 날려주고 계시는 서혜성 교수, 오늘은 주권자는 민주주의에 굶주려 있다라며 민주주의가 바로 민생이라며 일침을 날려주셨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3번 직설입니다. 4.19 혁명에서 14선언까지 부마 항쟁과 조 5.18과 6월 항쟁과 6.15 선언을 이어지는 이 연표는 하물며 정당 세력의 정치적 목표 따위와 연관해서 손익을 따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해방 이후 한국사는 민주화와 통일을 향해 온몸으로 전진해온 고난에 차지만 빛나는 역사입니다. 민주화 운동은 직선제를 포함한 정치적, 사회적 민주화와 더불어 분단 체제를 극복하고자 한 통일운동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는 온전한 공화정과 비분단 국가를 세우고자 한 항일 독립운동을 몸과 기억과 기록으로 이어온 벅찬 일이자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드물게 스스로 민주적 목표에 다다른 자랑스러운 노정입니다. 굳이 옆 나라를 말하자면 일본은 이와 같은 민주화의 내적 동력을 다수 대중이 주체가 되어 실현한 적이 없습니다. 여타 아시아 나라들에서도 민주화 운동이 있었지만 한국인이 해낸 만큼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는 누구에게 하다받은 적도 결코 얻은 적도 앵벌이로 구걸한 적도 없습니다. 한국인은 시대와 역사의 무릎에 피를 흘리면서 이 자유를 스스로 쟁취해냈고 이 행동과 가치를 아시아와 남미 여러 나라에 수출했습니다. 단적으로 말해 진짜 한류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3.1운동과 4.19를 내세우고 있는 현행 헌법 전문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기꺼이 구체적으로 성스러운 가치입니다. 민주주의의 위대한 점은 하물며 이를 탄압하고 방해하고 짓밟은 자에게까지 어김없이 두루 햇볕 같은 혜택을 함께 한다는 데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해 이 절차 민주주의를 박정희 전두환 독재 권력으로부터 주권자 대중이 쟁취하지 못해냈다고 한다면 지난 대통령과 현 행정부 권력은 탄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민주화 운동을 통해 얻은 이 성과가 이른바 87년 체제와 형식을 빌려 내용적으로 부인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작년 대선 부정은 그 절차마저 훼손된 일입니다. 여기서 87년 체제란 길게 소급하자면 4.19 이후 자유를 향한 주권자의 광범한 운동의 응집적 가치를 말합니다. 며칠 전 통합을 이루었다는 야권 어디쯤에서 이 역사에 대한 모종의 이의가 제기되었습니다. 과거의 소모적 비생산적 이념 논쟁을 피하는 게 좋고 중요한 것은 민생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념 논쟁식 이야기가 나올 소지가 있는 것은 가급적 집어넣지 않고자 했다는 말도 돌았습니다. 그에 따라 6.15 선언과 14선언 등을 제외할 것을 제안했다고 하더니 여론이 빗발치자 실무자들 사이에서 말이 오갔다느니 뜻이 잘못 전달되었다느니 하는 말로 둘러댔습니다. 이 자리에서 통합당 정강정책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 논의했느냐 여부를 따지고자 하는 뜻은 초도 없습니다. 이미 그 발상과 언설이 떠든 근저가 너무도 회귀한 까닭입니다. 민주주의 없는 민생은 한낱 상업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주권자는 민주주의의 배가 고픕니다.
민주적 가치와 제도 실현이 곧 민생이라는 걸 모른다면 적어도 직업정치는 당장 때려치우는 게 맞습니다. 경제민주화, 복지 따위가 바로 민생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통일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냉전 공안정국은 모든 민생 과제를 일거에 멸실시키고 있습니다. 경제와 복지에 관한 거짓 약속을 응징하는 이를 넘어 이 민주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정치 세력의 응집이 필요하다고 여겨서 주권자들이 통합에 응원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그 민생주의자들은 이참에 분명히 알아둬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통합은 직업정치가들의 세력 노름일 따름입니다. 통합이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니지만 냉전 독재 세력에 대한 대자적 집결, 민주주의와 민생 실현을 위한 야권 통합은 정당을 넘어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에 원했습니다. 이를 잊고 주권자의 요구에 부응하려면 정강정책 따위 만들기 전에 한국 근현대사 한두 권쯤은 함께 읽고 참고하기를 진심으로 권합니다. 민생의 뿌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곡되었다는 말이 맞겠지만 장애투쟁 금지 조항 어쩌고 하는 말 이래로 마치 뇌를 벌레에게 씹힌 듯한 기분을 씻어주려면 더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역사인식과 그에 걸맞는 언행은 통합야당 새 출발에 반드시 필요한 자격증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지금 주권자 대중은 민주주의와 정의에 배가 고픕니다. 3분 스케줄이었습니다. 오늘 끝맺음은요, 인터넷에 올라온 글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초등학교 때 미래에 대해 했던 착각 3가지란 제목인데요. 첫째가 나 군대 갈 때쯤엔 통일이 돼서 군대 안 갈 줄 알았다. 두 번째,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양복 입는 직장으로 취직될 줄 알았다. 마지막이요, 어른 되면 당연히 여자친구가 생길 줄 알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떠신가요? 공감이 좀 되시나요? 사실 저도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걸린 댓글들이 또 압권입니다. 대학 가면 살 빠지는 줄 알았다. 참 저는 이 내용에 정말 100% 공감하는데요. 또 그런가 하면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사실인 줄 알았다. 대통령은 거짓말 안 하는 줄 알았다 등등 웃기고도 슬픈, 한마디로 웃픈 댓글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꿈이 현실이 되는 세상, 그런 세상을 저희 고발뉴스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독립군 고발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촛불 집회 현장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은 네가 아느냐. MBC 본사에 계셨을 때는 그 장비 때문에 이렇게 낯선 기술들이 없었겠죠. 또 위원장한테 전화를 받으시라고 되어 있는데 수사에 방해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10년 전에 고발뉴스.com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그때 사실 어렸을 때 소년병 기자 생활을 할 때부터 너무 많은 사람을 구속시켰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을 다치는 걸 봤고, 근데 내가 도대체 이 기자직을 왜 하는 건지 되게 회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홈페이지에도 담아놓은 얘기지만 내 국민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고발은 사람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사랑입니다.